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 채널 운영 목적과 밑에 이제 주의사항,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서는 그러면 기사, 올려주신 기사 몇 가지 살펴보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금, 원달러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XRP 차트. XRP 차트는 그 작년에 이제 EN 그룹 하더님이 차트를 의견 주셨는데, 전희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사로 들어가서 XRP 이제 구구님이 올려주신 기사고요. 범죄에 악용된 암호화폐 관련 기사라서 씁쓸하지만 언론에서 공식적 인용한 수십 수백 시세 차익 얘기부터 회수, 공경매 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판례가 된다는 기사입니다. 시장의 반찬님도 이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암호화폐보다 압도적으로 범죄에 많이 쓰이는 것은 현금이죠. 현금은 통상적으로 범죄에 많이 쓰이지만 추적이 불가능에 가깝고, 암호화폐는 추적이 그나마 가능해서 이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범죄에 뭔가 이용이 됐다 라고 하면 대중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암호화폐는 뭔가 이제 좀 은밀한,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로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반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현금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범죄자들, 그리고 거기 가담한 사람들을 잡지 못할 것인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잡아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투명성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디지털 자산이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게 현금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기사를 잠깐 볼게요. 조주빈 범죄 수익 수십억, 몰수 못하면 수십 배 시세 차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XRP 구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몰수 못하면 수십 배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가격 자체가 워낙 낮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주빈이 만약에 출소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알고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워낙 가격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시장의 반차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용을 잠깐 보면, 박사방 회원을 수천에서 수만 명으로 본다.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이 많게는 1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경찰은 조 씨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32억 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금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3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체크가 가능한 게 이게 이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런 박사방 회원들이 돈을 주고받았다,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KYC 이런 제도를 통해서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그 부분을 실제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본인 그 실명 확인을 통해서만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범죄 가담자들, 그리고 여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받느냐, 이거를 이제 처분을 이제까지 못했다라고 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나아가 몰수하더라도 이를 소각할지 또는 공경매할지 등 처분 문제가 뒤따른다. 아직 국내에서 몰수된 가상화폐를 처분한 사례가 없다. 과거 몰수된 비트코인은 수년째 검찰의 지갑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자산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경매가 되는데 정부가 이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법물은 폐기가 원칙이나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지갑에 넣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공경매 시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특근법이 통과됐고 과세도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몰수, 가상화폐 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번에 특근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불법 자금도 처분하고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블록체인 상에는 그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빼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거래소를 운영하는 이제 대표가 그 갖고 있는 거래소 이제 지갑에 대한 어떤 비밀번호라든가 키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죽으면서 그거를 영원히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소각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물론 기술적으로 뭐 블록체인 상에서 소각은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예 아무도 꺼낼 수 없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쉬운 김파니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고위당정청 고소득층 제외해서 전국 3,500만 명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3,500만 명한테 돈을 준다, 지급을 해준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뭐 전체 3,5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전체가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보다 밑인 중위소득 100%인 가구에만 주려고 했다가 150% 대상을 넓혀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 원 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족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방안이 확정이 되면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500만 명이 대상이 되고, 재원은 8조에서 9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기보다는 20-30%는 지방 자치단체가 나눠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이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완전 올 스톱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못하고, 그럼 이제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지금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지금 당장 이제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뭐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돈 풀어내는 것과 암호화폐랑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2008년도 때처럼 그 붕괴된 상황에서 그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다오 같은 경우에는 채널 상단에 있을 때부터 양적 완화 카드뿐만 아니라 이미 제로금리, 거기에 더해서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빠르게 급속도로 상승시키는데 분명히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을 통한 돈 풀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도 똑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뭐 돈을 푼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해 줄지,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면, 전 CFTC 위원장 디지털 위안화 리브라 디지털 달러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라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크립토 데디라는 별명을 이제 갖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기존 금융 구조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의 법정화폐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날 상업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미국 법정화폐가 가진 디지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디지털 달러를 통한 글로벌 송금 효율과 금융 접근성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이제 1월에 이 스위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경제 포럼에서 디지털 달러는 법정화폐의 파생 상품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완전히 담보되는 정식 법정화폐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다, 이 CBDC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단순하게
전산화한 그런 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제 이제 트론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USDJ를 이제 발행했던 것처럼 뭐 USDX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을 시키고, XRP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리고 그 XRP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금과 이제 연동돼서 금본위로 돌아가서 금과 연동돼서 거기에서 이제 XRP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 잠깐 볼게요. 기사는 아니고,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제 트위터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인데, 미국인들은 이 경제 임팩트 지불을 3주 안에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적으로 이 지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결국에는 3주 안에 모든 미국인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CFTC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그 바뀐 그 경제 시스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전 국민한테, 미국인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3주니까 이번 달 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 내용까지 살펴보고,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제 690포인트 3.19%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 일봉 차트에서 21이평선, 이 빨간색 21이평선까지 다시 붙여준 그런 모습이고, 제가 그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XRP 차트, 그 다음에 주식시장 다우 코스피 차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 뭐 차트 흐름은 단기적으로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비트코인하고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21이평선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흘러내렸던 그런 모습인 거고, 지금 다우라든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이평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이평선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21이평선 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돼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고, 지금 18,300포인트를 한 번에 깰 것이냐, 아니면 18,300포인트 깨지기 전에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오는 51이평선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질 것이냐, 그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 바로 이제 21이평선 저항 맞고 내려온 다음에 18,300포인트도 한 번에 그냥 깨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가능성이 좀 희박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21이평선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21이평선을 그냥 돌파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 51이평선까지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 50월선 지나가는 자리가 23,3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23,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51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한 1000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내려오는 51이평선하고 만나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될 확률이 좀 낮게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뭐 다우랑 거의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 20일 똑같아요. 위치는 21이평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됐든 다우가 됐든 21이평선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우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한 23,30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21이평선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51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그리고 이 빨간색 이 저항 추세선 겹치는 자리 한 1990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51이평선 내려오면서 다시 저항으로 작용돼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가능성은 21이평선이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21이평선 저항 맞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 온스당 163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큰 변동사항은 계속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이 US 데클락에 나오는 금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16,300달러였는데 오늘도 이제 100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16,446달러에 지금 이제 올라와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뭐 계속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물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금 선물 가격도 같이 따라가 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그 공포 탐욕 지수 잠깐 볼게요. 오늘 지금 현재 10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12였고 지난주에 이제 12,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을 때 거의 뭐 8이었나요? 9까지 이제 내려왔었는데 이번 하락에서 지금 이제 10인데 10도 여전히 거의 극도의 어떤 공포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살짝 어제 이제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안도감으로 비트코인 이제 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매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매수를 하는 것인데 그 매수는 누가 했느냐? 저는 이 시장에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계속해서 법정화폐가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비트코인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큰 손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서 저는 가격을 다시 상승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지금 이제 6,480달러로 어제 이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주봉에서 먼저 200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난번 하락 때 이렇게 이제 200주선 살짝 깨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200주선 올라가고요. 한 주 이렇게 쉬고 지금 다시 200주선 위에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위치에 있는 모습이 2019년도 4월달 이때 이제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가락국수님의 의견대로 봤을 때 이 추세선 이제 그리면요, 지금 이제 이 추세선, 오늘 추세선 그리진 않았는데 이 추세선 돌파한 다음에 이 노란색 수평 라인 돌파시키면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을 해줬습니다.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저는 이 빨간색 라인 돌파가 되면서 지금 이 상승이 이제 시작됐다. 이 빨간색 이 추세선 돌파시켜주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노란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수평선을 두 개를 그렸어요. 이 빨간색 수평선 그린 위치를 보시면 이때 이제 저점들, 그 2019년도 6월달부터 11월달 급락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저점을 유지해주던 이 5,800달러, 5,700달러 이 깨기 전에요. 이 라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라인 넘기 전에 이렇게 이제 50주선, 초록색 50주선 저항 받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한 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2파였고 3파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동일하게 지난번 작년 2019년도 11월달 저점 이 6,500달러 이때 저점이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이 6,500달러 저점, 지금 이제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봉에서 이제 윗꼬리 달고 넘었었는데, 잠깐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일봉에서 제가 그린 이 수평 라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라인 이 6,525달러 이 라인을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21일 평선 따라서 흘러내렸어요. 내렸고 지금 이 6,500달러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6,500에서 좀 이제 범위를 체크해 보면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때 반등해 줬기 때문에 이 6,900달러 이 라인, 그래서 6,500과 6,900달러 이 사이가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아까 2019년도 4월달, 5월달 그때 아까 주봉에서 저항으로 작용됐던 그 라인이 지금 똑같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6,900달러를 넘어가주게 되면 2019년도 4월달
그 저항 라인 50주선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3파 상승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들보다 좀 더 이제 크게 상승해 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67.1로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세기 하단 추세는 넘지 못했고 지금 일봉에서 121평선 저항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승세기의 상단 추세선과 지금 이제 201이평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돼서 이 67.7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저항 라인 만약에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이 67.7 라인 저항받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박빌보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361 이평선 그 다음에 121, 201 이평선이 만날 때까지는 약간 혼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차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도미넌스 차트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 현재 0.17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하락 추세선 하나 그렸는데요. 고점 연결한 4시간봉에서 지금 이제 일봉인데 일봉에서 약간 이제 뭐 윗꼬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보면 어제 이제 일봉에서 마감을 이 빨간색 추세선에 이제 걸쳐서 마감이 됐고 현재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21이평선을 돌파해서 21이평선 따라서 지금 이제 흘러내리다가 처음으로 이 추세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4시간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모습이 4시간봉에서 나오는 바닥에서 이제 이 모습이 비트코인 2019년도 1월 달부터 그 4월 달 그 만우절 급등 나오기 전에 그때 모습과 이제 패턴이 뭐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헤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면서 그 크기만 다른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온다. 오른쪽 어깨가 약간 늘어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왼쪽 팔, 왼쪽 어깨, 그다음 머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만드는 거죠. 오른쪽 어깨 만들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 따라서 한 번 더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오른쪽 팔을 완성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저점을 꾸준히 계속 높여준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역헤드 숄더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준다. 그렇게 되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좀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 2019년도 4월달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시키다가 마지막 끝자리까지 올린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추세 돌파되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리플도 지금 이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이 노란색 추세선이 확실하게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0.18달러 어제 제가 이제 0.18달러 말씀드렸고 원화로는 한 230원 정도 230원 정도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좀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C 마켓 간단하게 이제 위치만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2668사토시고 지금 위치 어제보다 이제 살짝 하락했습니다. 살짝 내려왔는데 2017년도 3월 달에도 이제 이와 같이 아래꼬리 달린 상태에서 아래꼬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초에 아래꼬리 만들어주고 올라와서 50주선까지 이제 붙여줬어요. 50주선 돌파시키고 봉 마감은 주봉에서 50주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번 주부터 뭔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음봉으로 처리된 부분은 아래꼬리가 이제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50주선 위치가 3200사토시입니다. 그래서 3200사토시 넘고 돌파하고 마감을 이제 뭐 3200사토시 근처에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EN그룹 하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예전에 차트 의견 주셨던 거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님이 이 EN그룹 하다님이 작년 6월 달에 올려주셨던 차트와 그 흐름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 그 부분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그 차트를 또 이제 다른 분이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리플 달러와 사토시 장기 관점이고요. EN그룹 하다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6월 17일 작년 6월 17일에 이 차트 의견 올려주셨던 거예요. 지금 위에는 이제 BTC 마켓이고 아래는 이제 달러 차트인데 지금 우선은 EN그룹 하다님 이 의견은 뭐였냐면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별로
어떤 정기적인 이 타이밍이 됐을 때 기간을 체크해 보면 보통 2017년도 3월 달에서 1월 달이니까 한 9개월 정도, 9개월마다 이와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9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 7월 달에 한번 이제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020년도 3월 30일 이렇게 이제 9개월씩 체크를 해보면 2020년도 3월 30일 그리고 2021년도 1월 18일이 이제 그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 달러 차트를 보면 달러 차트 2014년도 고점과 2017년도 고점, 그 상승 직전에 그 위치를 날짜로 계산해 보면 주봉에서 이제 117봉 819일이고요. 그리고 오파 고점은 159봉 1113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똑같이 2017년도 말 이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까 117봉 819일이 되는 게 언제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때 3월 30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8일 이때가 이제 159봉으로 1113일이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늘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 후에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오늘이 31일이니까 거의 다 이제 맞다라는 거죠. 사토시 이벤트도 4월 1일 이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 지금 달러 차트도 지금 3월 30일 이때쯤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파 상승, 2파, 3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이제 1파 상승의 위치는 8달러입니다. 지금 이행골파더님 차트로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늘어지면서 고점은 좀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8.9달러가 1파 고점이 되고 전 고점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이 의견을 예전에 이제 몇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이상민 님도 아마 의견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 다음에 박필부 님도 아마 비슷한 의견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3파 고점이 50달러까지 올라온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 중심, 추세선 따라서 4파 조정을 거치고 마지막 5파 상승이 됐을 때는 채널 상단부 거의 400달러, 380달러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가는 386달러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작년 6월 달에 의견 주셨던 이 나머지 모습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고, 지금 차트 모습이 지금 사토시도 그렇고 달러 차트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4월달 지금 이제 뭐 4월달 8월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엔그룹 하더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 참고해 본다라고 하면 4월달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작년 6월달에 올려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과연 좀 길게 질질 끌면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진행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7월달 늦어도 뭐 한 10월달쯤에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엔그룹 하더님이 예상해 주셨던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물론 진행이 됐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리가 이제 1파 고점을 원래는 전 고점 이 위치로 이제 잡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행골 파더님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1파 고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기다린 것만큼 오히려 이제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파 고점이 어디서 이제 형성되느냐, 그것도 이제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1파 고점은 지금 전 고점이었던 뭐 3.5달러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행그룹 하더님 예상대로 이 그림대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1파 고점이 지금 뭐 8달러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파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번 매도하는 이 3파 고점 위치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1파 고점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서 그 3파 목표치도 약간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트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Q&A 한 몇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나가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도메인 네임 서비스, 국민은행 커스터디 서비스, KBDAC 출시된다고 상표 특허 출원했다길래 혹시나
찾아보셨대요, 직접. 이더리움 도메인 네임 서비스도 등록했는지 검색해 봤더니 역시나 등록이 돼 있긴 한데 그 이더리움 주소가 그 등록하는 데 사용한 오너 이더리움 주소에 넥슨 코퍼레이션 .이더 넥슨이 검색되네요. 이렇게 심심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저렇게 뜨길래 국민은행 그리고 아톰릭스랑 이제 업무 협약 맺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KBDAC를. 그리고 코빗, 넥슨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적어주셨고 얘네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보 드리는 차원에서 적어봤습니다.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뭐 크립토 파비뉴 님도 적어주셨어요. 넥슨이 비트파이낸스 최대 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주 회장이 게임 관련된 회사들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 쪽 사업들은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이런 확대하는 그때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도 이제 몇 가지 그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김정주 회장이 봤을 때도 지금 이쪽 산업이 앞으로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봐서 이쪽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은행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간님이 의견 주신 거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님이 오랜만에 이제 독일에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코로나 관한 법적 회사일로 요즘은 아주 힘들지만 아마 매일 7,000유로쯤 날아가네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자주 방송 볼 수 없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뭐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독일은 보니까 사망자는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사망률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안 힘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봐서 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님을 이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티스트 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IT에서 바이오 대부호가 된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발생 몇 달 전에 이미 바이러스 대란을 예상했었죠. 최근 유럽, 인도,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창궐 중인 와중에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는 최대 10주 안에 잡힌다고 하는 것 보면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닌 듯 하고 치료제가 나와 임상 중인 듯 보입니다. 유가, 금, 현금 가치도 폭락. 보통 이 정도로 전시 상황과 같은 공포감이 코인판에 조성이 되면 박상기 난을 미뤄보아 비트는 더 폭락해야 정상인데 급반등 후 700만원 선에서 방어 중인 걸로 봐도 뭔가 있는 듯 합니다. 벌써 돌연변이가 수십 종이라 백신은 무의미하고 치료제 나오는 순간 바이러스는 더 이상 공포의 산물이 아니니 큰 반등이 예상됩니다. 5천에서 6천 불 선에서 비트 살 때 지속 추매가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뭐 3달 4달 더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아티스트 존님이 빌 게이츠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마무리되고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해피캣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미국의 딜레마의 답이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뇌피셜로는 근본위와 달러의 미련을 못 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변하는 경기 하강으로 자신의 금융과 부동산 자산이 급하락하고 재선이 물 건너갈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은 안 돼. 그 이너프 이즈 이너프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소리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일루미너티 카드 소리치면 어쩔 수 없이 사인하는 그림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근본위로 가고 그 XRP 기반 금하고 이제 XRP를 연결시키고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만이 다시 지금 침체되는 미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기사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디지털 달러 딜레마 빠진 미 연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중간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형태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일반인들이 상업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업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중앙은행을 통해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중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훨씬 빨리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CBDC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이 CBDC를 발행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해피캣님 의견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어보면, 만약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지불결제 시스템을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역량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게 이 나룰라 이사의 견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그리고 다른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그리고 뭐 JP모건의 JPM,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IT 회사들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국 중앙은행의 CBDC가 먼저 자리를 잡고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맞춰서 이런 대형 IT 기관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출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 리플의 XRP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